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신학자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주민 선교운동본부가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의 10개명 개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그 약속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북한이 다시 적대의 벽을 높이고 있는 지금,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다시 잇기 위한 로드십이 제시된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 판문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선언에는 남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가 담겼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정세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는 올해 이를 기념한 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특정 정부의 과제가 아닌 역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어온 노력의 결실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군사력을 정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려나가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군수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 대독을 통해 단절의 땅에 다시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민간교류 확대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2026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현재 한반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단절된 남북 대화의 복원,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8년 전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어느 한 정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태아의 생명보호를 간과한 입법 시도가 반복되면서 종교계와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나란히 언급됐습니다. 일부 재판관은 우리 모두는 낙태되지 않은 태아였다라는 의견을 내며 국가의 태아 보호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7년간의 입법 공백 속에 최근 국회에선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학자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협회는 개정안이 모성과 태아의 건강 보호라는 법 본연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사실상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인공 임신 중절 예방이란 표현을 국민 생식 건강 증진으로 바꾸고 수술 대신 시술이란 용어를 사용해 낙태를 건강 증진 항목이나 간단한 의료 행위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 임신 중절 시술로 바꾼다. 이거 말장난 같긴 한데 이제 환자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시술 받는 거야. 뭔가 이제 가벼운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용을 좀 바꾸는 내용. 약물 낙태의 위험성도 언급됐습니다. 국내 도입이 거론되는 낙태 약물의 핵심 성분인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자궁 파열이나 과다출혈 등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산부인과에서도 미소프로스토롤은 강력한 유도분만제로 쓰는데요. 통상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극소량만으로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의사 입회 하에서도 사망률이 발생하거든요. 100명당 1명 정도요. 협회 측은 아울러 모자보건법 보호 대상에 태아를 명시하는 등 근본적인 생명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자보건법을 통한 우회적인 낙태 허용이 아닌 형법상 낙태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도 공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모두 고려한 입법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한 혐의와 대선 직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 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주민 선교운동본부가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 이주민이 300만 명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이주민 선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외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의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편 노동, 체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주민을 노동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법 제도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보호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의 10계명 게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이 학생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10계명에 대해 교리 교육을 받거나 이를 따르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 역시 이를 전파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지 종교적 언어에 노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압적 세뇌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사들의 십자가 훼손 사건 등으로 기독교계의 비판을 받아온 이스라엘이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 특별대사를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18년 경력의 외교관 조지 디크는 아랍계 기독교인 출신으로 직전까지 아제르바이잔 주재대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디크 특사가 양측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크 특사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를 잇는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아스토리아 제1개혁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화재는 2층짜리 사택에서 시작해 교회 전체로 번졌고 270명 이상의 소방과 응급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지 교계는 이번 화재를 두고 단순한 건물 손실을 넘어 문화적 유산이 훼손된 상징적 사건이라며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 사라진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한 화재 원인 규명과 신속한 재건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 정치자금법,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의 공범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 명이 신청해 3,16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첫날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 2,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 7천 명 중 17.1%가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기업 유연 근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퇴근 대중교통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요 지하철과 버스 노선 운행이 늘어납니다. 혼잡도가 높은 196개 서울버스 노선을 하루 4회 증차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일부 구간은 18회, 신분당선 일부 구간은 출퇴근 시간 4회 운행을 늘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몰리지 않게 유연 근무도 확대합니다. 국제 유가가 더 뛰어 자원 안보 위기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대책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해 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또 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4%로 작년 4분기 말 0.34%보다 0.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실질 소득은 감소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 증가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 시력 이상 학생과 비만군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2024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인 학생의 비율은 29.7%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대와 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누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금감원은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투자감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대와 60대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에서도 현지 시간 24일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2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LNG를 실은 운반선이 해협을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란은 원유 감산을 막기 위해 폐탱크와 철도까지 동원해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UN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간 27일 UN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인질극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국제 범죄자라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과 선원 억류라고 반박하며 미국의 봉쇄야말로 불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미국과의 2차 협상이 불발된 직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의 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용감히 싸우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중동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 27일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라며 이를 주요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국내 업계는 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만의 문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미국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며 외국 기업도 함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지구위원회가 한국 시민단체가 기증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대사가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 측이 강하게 반대해온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결과 60%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오클랜드시는 설치를 일단 허용했다가 일본 측 반대로 허가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약 265조 원 규모 소송이 현지 시간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했습니다. 머스크는 비영리로 설립된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변질됐다며 공익 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측은 영리화는 천문학적 AI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27일 영국 성공의 첫 여성 수장인 세라 멀렐리 캔터베리 대주교와 회동하고 이견을 넘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렐리 대주교는 비인간적 폭력과 분열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가톨릭과 성공회는 여성 사제 서품 등에서 견해차가 크지만 1960년대부터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며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20도 안팎의 따뜻한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이후로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0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멈춰선 남북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갈등과 긴장의 시간을 넘어 서로를 향한 이해와 화해의 걸음이 이어지고 복음의 빛이 북녘 땅까지 전해져 참된 평화와 희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